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가 신월 1동을 시작으로 올해 동업무보고회를 시작했습니다. 새해 구정 추진 사업을 공유하고 구청장이 직접 주민을 만나 민원을 듣고 해결 방안을 찾게 됩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천구의 한 주민센터. 동장이 주민들에게 지역 현안을 공유합니다. 지난해 성과는 물론 올해 추진되는 주요 사업을 설명합니다. 봄달래 마을마당은 수목을 아름답게 조성하고 노후시설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민 친화적 공원으로 재탄생할 계획입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 투기 상습 지역에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좀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양천구가 새 구정 운영 방향과 역전 사업을 구민과 공유하기 위해 동신년 업무 보고회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는 물론 지역 현안과 민원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CCTV를 달았더라고요. 2년 전에. 근데 그건 골목만 보이지 그 주변에 그 쓰레기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그 아까 CCTV 이동식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요청을 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무단 투기도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잡아놓으면 딱 기틀을 잡아놓으면 또 그게 이동식 카메라가 없어졌다 그래서 또 버리고 이러지는 않고 약간 습관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관제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은 평소 생활에서 느꼈던 불편 사항과 문제점을 건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합니다. 보름아파트 옆에 정거장에 보면은 다른 데들은 온열 의자가 준비되어 있고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방제활동을 하면서 열이 제대로 나는지까지도 다 체크를 했는데 거기는 아직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일반 의자로 되어 있어서 온열 의자 교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온열 의자도 어떻게 보면 현대기술의 그 특혜잖아요. 혜택이잖아요. 큰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년에 한 번 구청장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인 만큼 구민들의 민원도 다양합니다.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 화장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자주 발생해서 중간에 개방을 중지했습니다. 여름철만이라도 화장지 등 청수를 지원해 주시면 이용객이 많다는 거니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뭐 여름 아까 말씀하신 여름 기간에 거기에 뭐 저희가 인력 배치를 좀 추가로 해서 관리를 좀 특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 보고회는 신월 1동을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18개 동에서 차례로 진행됩니다. 양천구는 동 업무 보고에서 제기된 각종 주민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에 나설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는 지난해 138개 분야의 외부기관 평가와 공모사업 유치를 통해 160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구는 행정, 안전, 일자리, 보건 등 분야별 58개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둬 3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 보육, 육아 지원 25억, 일자리 마련 소상공인 활성화 17억, 주민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활성화 18억 등 80개 공모 사업을 유치해 156억 원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가 민생 안정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행사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서울 시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설 명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양천구 신영시장, 목사랑시장, 서서울 골목형 상점과 은평구 대조시장, 신응암시장 등입니다. 또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줍니다.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 참여 시장은 양천구 목동깨비시장, 은평구 대조시장 등입니다. 지방의회 해외 출장을 두고 외유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했는데요. 효과를 볼지가 관건입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탄핵 정국 속 해외 출장이라는 비난에도 4박 5일간 일본 일정을 소화한 경남 의령군의회. 해외 출장으로 지금 국민들 논란이 있습니다. 한 말씀 해주세요. 연수 시기도 도마에 올랐지만 일정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짜여 외유성 출장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서울 양천구의회도 지난해 5월 18일 헝가리 출장을 다녀와 빈축을 샀습니다. 왜 일정을 오늘 잡으셨어요? 해외 선진 문화를 보고 오겠다는 명목이었지만 마찬가지로 외유성 출장 지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때마다 불거지는 지방의회 국외 출장 논란. 실제로 최근 국민권익위가 전국 지방의회 국외 출장 실태를 들여다봤더니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약 3년간 지방의회 주관으로 지방의원이 다녀온 출장 915억 건이며 지출된 예산 약 355억 원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출장 전후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공개해야 하고 출장 후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른바 셀프 심사를 막기 위해 심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강화하고 편법으로 예산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하루 한 번 기관을 방문하고 수행 인원도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규정의 단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개선책을 마련해도 도돌이표가 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필요시 꼭 가게 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게 하면서 그 비용을 지방원들에게 의정비에 포함해주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을까. 결과 보고 끝난 다음에 그 연수에 대한 내용을 정책에 얼마나 반영했는지 이런 것까지. 정부가 이번 규칙안을 전 지방의회에 권고했지만 징계나 처벌이 있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규칙도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규칙 개정만으로 굳어진 악습을 깨트리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이전과 관련해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입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입지 적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 실시 이후 중단됐던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를 다시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신규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을 잠정 연기한 가운데 최근 서울의 한 대학 연구팀이 국제 스케이트장 입지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토지 경사도와 지하철 접근성, 인구 밀도, 서울 접근성 등을 기준으로 스케이트장 입지 적합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난달 KCI 등재 학술지에 게재했습니다. 분석 결과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입지 적합도를 의미하는 종합 점수가 낮아졌는데 다만 서울 내에는 신규 스케이트장을 건설할 여건이 되는 곳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지역의 경우 인천에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동구가, 경기 남부에서는 수원, 안양, 광명, 성남시가, 경기 북부에서는 의정부, 구리, 고양시 등에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천 부평과 계양, 경기 수원과 안양, 광명, 군포 등은 시내 대부분의 위치가 비교적 스케이트장 부지로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을 기존에 이용하던 선수들이나 수요층의 접근성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 지역 그리고 서울과 가까이 위치한 인천 지역이나 또 수원, 군포 같은 일부 시군구에서 적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범위가 수도권 지자체로 한정돼 실제 스케이트장 유치를 추진 중인 강원도 지자체들이 연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태릉 국제 스케이트장 철거가 예정됨에 따라 지난 2023년 12월 관련 공고를 내고 신규 국제 스케이트장 부지 선정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후 강원 춘천시, 원주시, 철원군과 경기 양주, 동두천, 김포시, 인천 서구 등 7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지만 대한체육회가 돌연 심사 절차를 유보하면서 국제 스케이트장 건립 사업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14일 대한체육회장 선거 실시 이후 회장이 선출되면 국제 스케이트장 공모 절차를 다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인천 아동 16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난 7일 인천 지역 공립초등학교 267곳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예비 소집을 실시한 결과 전체 21,146명의 예비 초등생 중 75명이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이번 예비 소집에 불참한 75명에 대해 각 학교에 소재 파악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특히 이 중 16명은 연락이 닿지 않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한편 교육청은 지난해에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 불참 학생 60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해외로 출국해 현지 학교에 다니는 경우였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지난해 11월 대설 피해를 입은 농어가에 대해 전국 최초로 긴급 응급복구를 위한 철거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설로 농어가에 큰 피해가 발생하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긴급 응급복구비 123억 원, 재난지원금 407억 원 등 총 530억 원을 선 지원했습니다. 도는 복구 지원 외에도 폭설 피해 농어가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12일 농업농촌진흥기금 융자금 이자 전액 감면 정책을 실시 1% 저리로 경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 농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화훼류 농가의 경우 절화류 국화 등 4개 품목에 한해서만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보장 품목 확대를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청년과 출산 가구, 고령화 주택 공급 정책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올 상반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드림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20%에서 35%로 늘리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세가 우선 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고령자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1,500가구 공모를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인 고령자 복지주택도 3,000호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이 지난해 시민들이 뽑은 최우수 정책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시민 18,050명을 대상으로 시 주요 사업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인천 아이패스와 광역 아이패스가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5점 만점에 4.5점을 받아 10건의 사업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시내버스 수준의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는 아이바다패스는 4.41점, 경인고속도로 경인전철 지하화는 4.38점을 받았습니다. 이어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4.33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4.28점,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은 4.24점이었습니다. 경기도는 오는 3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기후보험을 시행합니다. 기후보험은 폭염, 한파 등 기후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 기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 보험입니다.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방식으로 운영되며 온열 질환, 한랭 질환, 감염병 진단비, 기상특보 관련 4주 이상 상해 시 사고 위로금 등을 정액 지원합니다. 기후보험은 경기도 자체 예산 34억 원을 투입하며 이달 중에 공개 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모집하는 등 보험계약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파주, 수원 등 6개 병원이 설 연휴 임시공휴일로 결정된 오는 27일 정상 진료합니다. 평상시와 동일하게 외래 진료와 수술 등도 진행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설 연휴 기간 응급 상황에 대비하고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4시간 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응급 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 인력 운영 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연휴 기간 도민 의료 편의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